네, 고관세의 부메랑. 미국 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건지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관세 협정이 15%로 합의가 돼서 일단은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나라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국들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 정신이 없죠. 지금 뭐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만족할 만큼 가져와라.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없다. 이러면 이제 같이 보복하겠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심 있게 봐야 될 게 가장 동맹이라고 하는 캐나다부터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됐는데 아무래도 캐나다 또 경제 구조상 또 이게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의존도가 높은데 그 수출의 한 4분의 3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지금 이 사태가 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좋고 지금 캐나다에 35% 고유 관세를 지금 이제 부과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이제 악순환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경제 수출이 안 되니까 실업률은 올라가죠. 불확실성이 더 심해지니까 가계 지출, 소비는 더 줄이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도 안 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힘든데, 근데 지금 캐나다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말을 해요. 나쁜 합의보다는 뭐 합의가 없는 편이 낫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좀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스위스도 사실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원래 31%였는데 39% 관세가 됐죠. 네, 그만큼 뭐 적극적인 제한이 없다라고 이제 트럼프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하고 나서 뭐 그렇습니다. 경로했다는 또 그러니까 뭐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뭐 야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했을 때 지금 그래서 지금 예고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뭐 더 강력하게 예고를 했던 바로 브릭스 회원국이죠. 이제 브라질하고 인도인데 지금 브라질은 뭐 기존 10% 플러스 추가 40% 그러니까 50% 관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브라질이 이제 중국하고 계속 지금 뭐 거래가 있다 보니까 $1 이야기하니까 100% 관세를 때리겠다 계속 이야기했던 국가였거든요. 그러다 지금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려 있고 인도는 그래도 나름의 브로맨스가 있었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를 도와줬던 게 중국에 대응하는 카드로 생각했다. 그다음에 전 바이든 행정부 있을 때 IPF라는 데 또 참여를 했던.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5% 높은 관세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린 게 지금 뭐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무기 원유하고 있으니까 야 25% 플러스 내가 페널티 더 때릴 거야.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대만도 지금 아직까지 20% 강화 관세입니다. 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지금은 뭐 속내가 지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했다. 거의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돈을 걷어들이면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사실 미국은 떼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미국이 이 관세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올 1월부터 7월까지만 뭐 보면 한 1,52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관세로 수입을 얻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 1월 7월까지가 한 78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급상승을 했네요. 이게 딱 표가 나왔잖아요. 거의 2배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거슬러 가서 보면 올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 그러니까 25% 신규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3월부터 카운팅을 해봤을 때 3월만 82억 달러, 그러니까 4월에 156억 달러, 그다음에 5월달에 222억 달러, 6월달에 266억 달러. 뭐 7월 또 더 늘어났습니다. 280억 달러. 그러니까 매달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경제 여러 좀 미국 내 매체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1년 동안 뭐 한 3,08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작년 뭐 9월이죠.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나눌 때 봤을 때 관세 수입이 한 770억 달러니까 이것만 3,080억 달러를 비교해 본다면 4배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복잡한 10년간 이게 지속되면 2조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이게 돈이 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도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 담을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확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국민들은 어쨌든 부가 막 축적이 되니까 관세 정책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미국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기에는 막 부가 축적이 되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 돈이 내 돈인가? 내 돈이 아닌 거죠. 네.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야,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지지율 엄청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국정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30% 후반대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공약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러우 전쟁, 중동 전쟁은 뭐 아직까지 뭐 종식이 안 됐으니까 약속이 안 됐지만, 연방 정부 이제 구조 개편하면서 공무원들 쫓아보내 해고하고, 관세 지금 부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하고, 그다음 불법 임자 추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약을 이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관세 이야기가 네. 이게 만만치 않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결국 미국 기업이나 이 소비자가 이것을 다 부담하는 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일부 의원들은 야, 이건 문제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무자비한 이민 정책, 관세 정책이 지금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딱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네. 부담의 80%는 미국 소비자하고 지업들이 지금 또 안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결국은 득보다 실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율로 안 가는 것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의 표현에 따르면 관세 부담을 이미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그 이제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정도로 물가가 올랐나요?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죠. 사실 이것도 예견됐던 거고, 저도 네. 뭐 제 칼럼이나 뭐 기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업들이 트럼프 눈치를 좀 봤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눈치를 보고 있고, 또 그동안 재고를 보통은 한 3개월치, 90일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바닥이 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미국 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우리가 뭐 월마트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뭐 베스트바이, 그다음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생활용품 P&G도 마찬가지. 네. 미국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이 왕고, 장난감, 이런 마텔 같은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이런 서민들 의류, 신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97% 거의 다 수입이거든요. 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심화되고 이 기업들이 다 지금 베트남이나 빼더라도 지금 미국 내 월마트에 거의 뭐 우리가 생활용품 60%는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고 네. 혹은 메이드 인 베트남.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이니까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미국 내에서 지금 이 심각성을 지금 여러 기관들이 지금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예일 대학 같은 연구 자료를 보면 지금 올해 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 2.5인데 지금 뭐 한 18% 이상 넘었다. 이게 지금 뭐 91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말도 네. 나오고. 지금 미국 조세재단은 뭐 조세재단에서 나온 거 보면 이 트럼프 관세가 결국 가구당 평균 뭐 한 $1,300의 세금 인상을 뭐 어떻게 부담을 더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와튼스쿨, 뭐 펜실베니아 와튼스쿨도 더 심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속되면 중산층 가구가 앞으로 평생 한 $58,000의 손실을 보는 거다라고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인들의 서민들의 바로 피부로 내가 바로 지난달에 샀던 치약, 칫솔, 신발, 티셔츠 하나가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참 상황이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올해 지금 미국의 GDP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3%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의 수치상으로 볼 때는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수입이 줄면 GDP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최근에 혹시 그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미 노동통계국장이 바로 해임시켰어요. 잘렸습니다. 예, 트럼프에 의해서. 잘렸습니다. 고용 통계 조작인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비농업 분야, 그러니까 제조 분야의 고용이 한 73,000명, 시장보다 예상치보다 좀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5월, 6월 달에 수치가 좀 잘못됐다. 26만 명이 훨씬 더 좀 하향 조정에 나온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냐고. 네. 완전히 바로 이게 바로 해고를 했죠. 이게 대표적인 그런 거죠. 이렇다고 공무원을 자른다라는 게 참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얼마 늘지 이게 뭐 7만 3천 명인데 시장에 밑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PMI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PMI가 지금 보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3개월째 계속 지금 위축 국면,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확장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PMI라면 구매자 관리 지수인데 이게 지금 48.5,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추가로 계속 하락이 되면 미국 경제 3분기가 더 경제에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업률 아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실업률도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뭐 이대로 가면 지금 이미 한 30주까지 지금 일자리가 없는 장기 실업자 수가 지금 160만 명이 지금 늘어난 것처럼 계속 지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CNN이 데이터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얼마나 되냐니까 약 196만 5천 건이랍니다. 네. 이게 20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실상은 아니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층부에서 겪는 상황이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짙게 드네요. 그리고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자르면 이게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늘 말해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여기에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매우 단순한 이치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완제품을 미국에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 내 생산을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게 하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 이게 포드와 GM 같은 경우가 있죠. 두 회사마다 똑같이 지금 최근에 2분기 지금 실적 보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23 이후에 처음 지금 분기 손실을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분기 보면 매출은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5% 증가했어요. 그런데 뭐 손실은 더 순손실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만 해도 작년기만 해도 2분기가 18억 달러 정도 이익이었는데 이게 적자로 전환했더라.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해외 모든 이제 부품 생산 수입된 부품 그다음에 이런 거 철강, 알루미늄 지금 철강, 알루미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관세가 지금 때리고 있죠. 부가가격이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GM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GM은 상황이 더 안 좋은데 지금 2분기 실적표를 보니까요 순이익이 한 18억 9,500만 달러입니다. 근데 뭐 전년 동기 한 35.4%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 부품 25% 이게 뭐 감세, 자동차 25% 부품도 25% 감세.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서 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자동차 기업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비슷한 이런 식의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다. 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제조 자체가 이제 힘들고 트럼프 눈치를 봤는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더 이제 힘들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목소리가 네.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징후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다. 뭔가 조금씩 나를 곤란하게 할 만한 징후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민심 달래기성 어떤 그런 대책을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의회 전문 매체죠. 더힐 뭐 자료를 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한 거죠. 네.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한 $600 아하. 그러니까 관세 환급금을 좀 관세 환급금이네요. 네. 지원하자라는.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물가 인상의 부담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다, 준비 중이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뭐 상원의원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했습니다. 상원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관세 수입이 지금 뭐 7억까지 $1,500가 넘으니까 약간의 이제 환급금 정도는 줘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도 고려 중에 있다, 생각 중에 있다라고 네. 지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벌어들여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나눠주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미치는 것이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강점 들어갑니다.
미래가 궁금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원장님, 미국이 과거에도 이렇게 관세를 높이 매겨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답답한 게 다 안 좋았죠. 부정적인 효과를 아하.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네. 역사를 안 봤나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다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조금 더 1930년대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한번 저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딴 겁니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이름을 따서 이제 한 건데 이때 이제 수입포임에 대해서 고일 관세를 매기자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미국 관세 평균 관세 한 40%인데 60% 이제 올리는 계기가 네. 됐고요. 그래서 그때 뭐 캐나다도 뭐 보복 관세 하겠다, 미국산 제품 수입 제한 조치 뭐 하고,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미국의 수출 금액이 줄어들죠. 그렇게 뭐 영향을 미쳤고. 대공황까지 이제 시기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적인 좀 힘들었지만 이게 전 세계 교역 규모 25%를 감소시킨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도 안 좋았다라는 것들.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금 더 1970년대 우리가 리처드 닉슨 우리가 닉슨 대통령이요? 닉슨 대통령 있었던 관세 인상인데 이건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때 이제 1971년도인데 이때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무역 적자가 또 심했는데 이때 재무장관이 존 코넬리라는 재무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네. 이제 닉슨 대통령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닉슨 대통령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말이야 이게 이 관세는 다른 나라한테 또 반격을 할 수 있고 또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그런 음성도 지금 녹음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4개월도 안 갔습니다. 한 4개월 후에 이게 바로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고물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오면서 뭐 안 좋게 끝났던 경우죠. 예. 자,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했습니다만 사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방의 나라고 맞습니다. 또 트럼프 시대가 뭐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는 것이고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끝나면 관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또 어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 되는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만약 민주당이 오면 지금 조금 변화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포용과 개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트럼프발 관세가 지금 반미 정세를 또 심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뭐 지금 한 30개, 35개 나라 한 3만 명 대상으로 미국 선호도를 이야기하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네.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또 이런 진영을 규합도 해야 되고 동맹 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독이 되면 네. 왜냐하면 막대한 수입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 또 네.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미국 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경제학자들도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금액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주유소 기름값이요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갔다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 번 올린 관세 그 달콤함을 알게 되면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관세를 부과를 줄이면 일단 돈을 벌다가 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정치인 입장,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세금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렇게 현재 어떤 고관세 시대가 일정 기간 좀 지속이 된다고 볼 경우에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앞으로 2차 뭐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잖아요. 이제 한미 협상인데 네. 좀 담대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네. 협상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우리 K 제조 역량을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가 수출 시장. 지금 예전에 중국
시장 이야기할 때 다변화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더 다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남아든 중남미든 뭐 하물며 아프리카든 그걸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앞으로 더 이슈가 될 게 이제 히토리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광물 자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이제 RCEP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CPTPP라는 게 있거든요. CPTPP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기존의 한미 FTA가 지금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렇죠. 하지만 다자 채널 부분에서 더 존재감을 키우고 RCEP과 CPTPP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견 선진국으로서 더 목소리와 역량을 키우는 그런 실용 외교, 국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 그것을 통한 의존보다는 이제는 다자화, 다면화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